아니, 제 가방을 대체 어디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의 한 지하철역. 일본에서 온 한 여성의 가방을 갑자기 낯선 한국인이 낚아채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당황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인을 급하게 쫓아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일본인 여성은 한국인에게 돈을 건네기까지 합니다. 대체 이 한국인은 왜 일본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챈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카즈미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여행사에서 우수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는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답니다. 원래 저는 중국어만 할 줄 알았지 한국어는 낯설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넷플릭스를 켜고 아무거나 눌렀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 드라마였어요. 자막을 켜고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푹 빠져들게 되었죠. 그때는 자막 없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한국어를 배워서 자막 없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언어를 배우는데 흥미가 있었고 최근에 따로 배우고 있는 언어가 없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막상 한글을 공부하다 보니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실 일본어랑 중국어는 조금 다르긴 해도 한자를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쉽게 중국어를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한글을 배울 땐 한자를 잘 아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있죠? 한국어의 이런 특징을 알게 되고부터 중국어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걱정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공부하면 할수록 한글이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외울 게 훨씬 적더라고요. 게다가 글자 모양도 독특하고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열심히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근데 제가 이때 공부한 한국어가 갑자기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게 되었죠.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여행업계의 변화의 바람이 아주 크게 불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해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여행사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쓸 줄 아는 직원이 절실해졌죠. 마침 회사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직원이 저였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한국인 관광객을 전담하느라 바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죠. 심지어 제가 가이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차이는 눈에 띌 정도였답니다. 일단 공항에 관광객을 마중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이 극명하게 갈려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모이라고 해도 좀처럼 한 곳에 모이질 않는답니다. 각자 흩어져서 돌아다니니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하는 거죠. 이런 바람에 일정이 자꾸 지체되곤 했어요. 시간 내에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있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진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알아서 모인 채로 저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죠. 이 덕분에 저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했죠.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닐 때면 종종 황당한 상황도 마주치곤 하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동의 없이 갑자기 무단이탈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주위를 샅샅이 찾아보면 민가의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의 일상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타일러 보면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거 있죠. 여행지로 데려온 게 아니면 왜 이런 곳에 자기를 데리고 왔냐며 손가락질까지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어서 정말 버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법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제가 앞장서서 이끌면 모두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따라와 주세요.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사람도 없고 묵묵히 일정에 따라주니 마음이 참 편하답니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져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당연한 거겠죠. 그나저나 제가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일본의 길거리가 언제나 깨끗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어디를 가나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닐 때면 난감한 상황이 종종 벌어져요. 걸어 다니면서 과자나 음료수를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다 먹은 후에는 빈 봉지를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던져버리는 경우 말이죠. 이런 게 중국인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모양이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럴 때마다 다른 일본인들의 눈초리가 제게로 쏠리곤 하는데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그 일본인들의 눈빛이 딱 저 중국인들을 왜 똑바로 관리 안 하냐는 눈빛들이었죠. 속으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많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가요. 욱하는 걸 꾹 참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국인 관광객들은 저보고 쓰레기통이라도 가져와 놓고 그런 말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정말 답답해서 다 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참을인을 3번씩 끓이며 인내심을 갖고 말 안 듣는 중국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을 가이드하다 보니 문득 한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인들처럼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을 가이드할 때 조용히 몰래 한국인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도 단 한 명도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빈 병이나 빈 봉지가 생기면 곱게 접어 말끔히 주머니에 넣어 다녔고 가이드를 하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하면 그제서야 쓰레기를 버리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있기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건지 신기했어요. 거기다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살펴보면서 또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음료수를 다 마시지 못하고 남긴 한국인 관광객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하게도 그 쓰레기를 저한테 주고 버려달라고 부탁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 예상을 깨뜨리고선 근처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음료수를 모두 쏟아버리고 나온 후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정말 깜짝 놀라 감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였죠. 어떻게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걸까요? 마치 교육이라도 받은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깨끗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죠. 이렇게 한국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포함한 일본인들도 깨끗한 거리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때가 가끔씩은 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지 않고 한국인 관광객들을 본받아야지 생각하며 반성했다니까요. 언제는 한번 제가 가이드 일을 하면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하답니다. 그날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짜증을 내더니 신호를 왜 기다려야 하냐면서 답답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냐고 말렸는데도 들은 척만 척하면서 제 말을 무시하더니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차도로 뛰어들어 관광객의 팔을 잡아 끌었는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와 그 관광객은 아마 차에 치여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차들이 멈춰서면서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죠. 운전자분을 보니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일본인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는데 누가 봐도 간신히 화를 참는 표정이었죠. 저는 얼른 고개를 숙여 연신 사과를 드렸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저지른 일인데도 가이드인 제가 대신 머리를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결국 그날 밤 집에 가서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였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 가이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며칠 뒤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 미호를 만났어요. 미호는 호텔에서 객실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저희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다 미호가 요즘 엔화환율 덕분에 호텔에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묵는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죠. 미호에게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그 전에 미호가 먼저 요즘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호는 중국인들이 묵고 나면 객실에서 특유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어요.
썩은 내 같기도 하고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는 냄새 때문에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객실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 있죠? 침대 위나 바닥 할 것 없이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미호에게 존경스러움까지 느껴졌어요. 미호한테 그걸 어떻게 맨손으로 치우냐면서 대단하다고 얘기했더니 미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 그러면서 죽어도 맨손으로 만질 수 없어서 아주 긴 집게를 가지고 쓰레기를 하나하나 집어 담는다고 했어요. 미호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상상이 되었던 저는 바로 윽하면서 눈살을 찌푸렸죠. 덧붙여 미호는 중국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호텔 로비 같은 공용장소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불쾌해서 차라리 눈을 감고 다니고 싶다더군요. 정말 말만 들어서는 실제로 있는지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미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건넸답니다. 저도 미호 못지않게 중국인들의 진상짓을 겪었고 피해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미호는 저의 위로에 웃으면서 그에 반해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인 관광객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딴판이라는 거 있죠? 마치 객실을 쓰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해놓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객실에서 한 올의 머리카락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다는데 한국인들이 그 정도였나 싶어 믿기지 않더라고요. 미호는 한국인들이 자기 옆으로 지나칠 때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이 묵고 간 방에 들어서면 좋은 향기 덕분에 절로 기분이 좋아져 청소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같은 아시아인들인데 어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신기하기까지 했죠. 미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외국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돈을 쓰고 가서 일본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해도 중국인들은 정말 필요 없으니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말을 미호한테 하니까 미호도 공감된다면서 빵 터지더라고요. 저는 미호에게 이번 휴가 때 뭐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어요. 미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번에는 꼭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미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었죠. 그래서 같이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답니다. 미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주저없이 좋다고 대답하면서 얼른 여행지를 정하고 항공권을 예약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면서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이토록 높은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미호한테 같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제 제안에 미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라면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 딱 좋은 선택이 될 거라면서요. 저희는 얘기 나온 김에 바로 한국행 항공권을 끊어버렸답니다. 한국 여행을 가기 전까지 저는 이미 잡혀있는 가이드 일정들을 소화해야만 했어요. 제 앞에 놓인 스케줄표를 힐끗 보니 남은 일정이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 일정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글씨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도대체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으로 꽉 차 있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중국인 관광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법 얌전한 편이었어요. 제 안내에 잘 따라와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니 여행 가기 전에 힘들지 않도록 하늘이 저를 도와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한 중국인 관광객이 가게 점원에게 동전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달려갔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중국인 관광객은 씩씩거리면서 일본은 왜 이렇게 동전이 많으냐고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심지어는 일본은 중국처럼 QR코드로 결제도 못하는 후진국이라면서 저한테 대놓고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본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까지 내뱉으면서 제게 삿대질을 해댔죠. 너무 억울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싸움으로 번질 게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닫은 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가이드 일정을 끝마쳤답니다.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어야 했죠. 다음 날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스케줄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모시는 일정이었죠.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날의 일 때문인지
밤새 울어서 그런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가이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게 막막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할머니 뻘 되시는 한국인 관광객 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혹시 힘든 일이 있느냐고 살갑게 물어봐 주시면서 힘들면 쉬엄쉬엄 가도 된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에 귀여운 젤리 한 봉지를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감동을 먹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관광객은 제가 여태 가이드하면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어제에 비해서 정말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다는 생각에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서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답니다. 거기서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몰라요. 생각했던 대로 그날 하루는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역시 한국인 관광객들은 뭔가 달랐어요. 중국인들을 모실 때 느끼는 그 불안감이나 걱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일을 할 수 있었죠. 드디어 잡혀있던 모든 가이드 일정을 끝마치고 다음날 미호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니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 갔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신기한 마음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미호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한국을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여권의 위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희는 약속했던 대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미리 알아둔 맛집이 있는 역으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죠. 그런데 막상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보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역이 너무나 넓고 쾌적했거든요. 일본의 지하철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죠. 게다가 표를 사려고 보니 요금이 깜짝 놀랄 만큼 저렴하더라고요. 일본 지하철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승강장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확실히 안전해 보였거든요. 지하철에 탔을 때도 저희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차량 내부가 일본 지하철에 비해 훨씬 넓고 쾌적했거든요. 대체 왜 일본 지하철에서는 이런 한국 지하철의 장점을 안 들여오는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렇게 신기한 점 투성이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의자 쪽으로 다가가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 자체가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구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저없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출구로 나가려고 보니 눈앞에 엄청 많은 계단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언제 저 높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나 싶어서 한숨부터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하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남자분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키도 크고 근육질인데다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분이었죠. 그분이 갑자기 우리 앞에 서더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곤 주저없이 제 캐리어와 미호의 캐리어를 번쩍 들어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라 얼른 뒤따라갔어요. 사실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제 가방을 들더니 나중에 돈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분께 돈을 건네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손사래를 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곤 환하게 웃으시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떠나셨죠. 아니,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쿨하고 멋있는 거죠? 저희는 그 모습에 반해서 어떻게 한국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참을 떠들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미호와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꼭 한번 맛보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러 향했어요. 그 음식이 뭐냐면 바로 소뚜껑 삼겹살이었죠. 그런데 가게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어떤 노래가 유난히 잘 들리는 거 있죠? 멜로디도 좋고 목소리도 참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쉬운 노래였죠.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미호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다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노래 검색 앱을 켜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게 해봤죠. 잠시 후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유와 산울림 밴드의 김창완이 함께 부른 너의 의미라는 노래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건 리메이크고 원곡도 산울림 밴드의 노래인 거 있죠? 아이유는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산울림 밴드는 생소했어요. 나중에 찾아보고 알게 된 사실인데 더 놀라운 건 이 밴드가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곱창 전골이라는 이름의 카피 밴드까지 생겨날 정도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K-팝이 지금처럼 유행하기 전인데도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친 산울림 밴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K-팝을 무척 좋아하는 저는 산울림 밴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산울림 노래를 모조리 리스트에 담아놨어요. 새로운 밴드를 알게 된 저는 미우와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소뚜껑 삼겹살 집으로 걸어갔답니다. 그렇게 삼겹살 집에 도착한 저희는 둘이서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 후에 직원분이 커다란 소뚜껑을 들고 오시더니 그 위에 삼겹살과 김치, 그리고 양념된 콩나물을 올려주시는 거 있죠? 소뚜껑 위에서 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이리저리 사진을 찍어댔답니다. 고기가 적당히 익어가자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친절하게도 저희 접시에 삼겹살과 김치, 콩나물을 듬뿍 올려주시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릇 위에 이렇게 직접 올려주시기까지 하는 서비스를 보고 저희 둘은 감탄했는데 잠시 후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접시에 담긴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어봤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이었거든요. 기름기 많은 삼겹살이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데 볶은 김치와 콩나물 덕분에 느끼함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양념이 입혀진 듯한 맛이 났어요. 게다가 소뚜껑에 구웠더니 고기가 쫄깃하면서도 껍질은 바삭한 식감까지 느껴지는데 1인분을 더 시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웬 시끄러운 무리가 가게로 들이닥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죠. 저희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관광객들의 요란한 목소리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끼리 조곤조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목에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는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요. 덕분에 저희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 겨우 상대방한테 들릴 수준으로 가게 안이 시끄러워졌어요. 그걸 눈치챈 직원분께서도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다가가시더니 조용히 해달라고 웃으면서 부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답만 열심히 하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거 보고 진짜 사람인가 싶었다니까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중국인들은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더니 한국에서도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런 무례한 관광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연민까지 생기더라고요. 문화와 정서가 다른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런 기본도 없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중국인 진상들을 마주쳤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올 수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의 저런 진상짓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꿀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